여러분, 전쟁이 나면 석유만 멈추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인공지능도 멈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심장은 총알이 안 닿는 가상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공격받을 수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클라우드를 떠올리면 뭔가 공중에 떠있는 무형의 세계를 생각합니다. 어디서나 접속되고 눈에 안 보이고 건드릴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클라우드는 결국 서버가 들어있는 건물이고 그 건물은 전기를 먹고 냉각이 돌아가야 하고 통신망이 살아있어야 하고 사람과 장비가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 클라우드는 보이지 않는 서비스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물리적인 인프라입니다. 최근 중동에서 벌어진 일은 이 점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의 중동 지역 데이터 센터 일부가 드론 공격과 그 여파로 피해를 입었고 전력 장애와 구조 손상, 소화 설비에 따른 물피해 문제까지 겹치면서 고객들에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설 사고가 아닙니다. 디지털 경제의 심장부가 실제 전쟁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데이터 센터 하나가 단순히 서버 몇 대 모아둔 창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공지능 서비스가 돌아가고 기업의 내부 시스템이 움직이고 결제가 처리되고 물류가 연결되고 병원과 공공 서비스도 돌아갑니다. 예전에는 전쟁이 나면 정유시설, 항만, 발전소가 핵심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데이터 센터도 그 자리에 올라온 겁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정유시설이 멈추면 에너지가 흔들리지만 데이터 센터가 흔들리면 돈, 정보, 행정, 인공지능, 기업 운영까지 한꺼번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업들이 진짜로 깨닫게 된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개 데이터 센터가 멈춰도 같은 지역 안 다른 시설이 버텨주면 된다는 식의 설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나 지정학적 충돌은 그런 수준의 장애가 아닙니다. 한 곳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같은 지역 전체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력망이 흔들리고 통신망이 흔들리고 공항과 항만이 막히고 부품 공급이 지연되고 보안 인력 이동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지역 안에 백업 시설 하나 더 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즉 같은 도시 안에 이중화로 버티는 시대에서 다른 나라까지 포함한 분산 설계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데이터 센터 일부 피해 정도로 지나갈 수 있지만 구조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쟁, 경제, 안보, 인공지능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을 계속 구조적으로 보시려면 지금 구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뉴스 하나를 읽을 때도 겉이 아니라 속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사고방식입니다.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 입지를 정할 때 전기요금, 땅값, 세금 혜택, 지연시간 같은 것이 핵심 기준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기에 완전히 다른 기준이 추가됩니다. 드론 공격 위험은 어떤지, 미사일 사거리 안에 들어가는지, 전력망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해저 케이블이 하나 끊겨도 우회가 가능한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지, 전시 상황에서 복구가 가능한지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좋은 입지는 가장 싼 곳이 아니라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로 기업들은 한 나라 안의 분산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게 될 겁니다. 서울에 하나, 부산에 하나 두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한국에 하나, 동남아에 하나, 유럽에 하나처럼 복수 국가와 복수 권역으로 나누는 방식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전쟁 리스크는 지역 단위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국가 안에 여러 시설이 한꺼번에 영향을 받으면 국내 백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복구 개념 자체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백업본을 꺼내서 복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디지털 서비스가 경제의 핵심이 된 지금은 그런 식으로 느긋하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평소부터 실시간으로 복제하고 문제 발생 즉시 다른 권역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맞고 나서 고치는 구조가 아니라 맞아도 계속 돌아가는 구조가 더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넷째로 특정 회사 하나에 전부 의존하는 구조도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해질 겁니다. 물론 대형 클라우드 회사들의 기술력은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내 핵심 서비스가 한 회사, 한 지역, 한 국가에 과도하게 묶여 있으면 그것은 효율이 아니라 취약성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결제, 인증, 공공 서비스처럼 멈추면 안 되는 영역은 적어도 전환 계획과 대체 경로를 분명히 갖춰야 합니다. 다섯째로 국가도 데이터 센터를 더 이상 민간 건물 정도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항만, 발전소, 정유시설처럼 핵심 기반 시설로 보고 방호 체계, 예비 전력, 통신 우회망, 부품 조달 체계, 복구 훈련까지 묶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디지털 경제가 멈추면 단순히 한 회사의 서비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과 금융 안정성, 산업 생산성 전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첫째, 국내 분산만 하지 말고 국외 우회 거점까지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한국 안에서만 백업 구조를 짜면 국내 재난이나 지정학적 충돌에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공공 금융 핵심 산업 영역은
인공지능은 적어도 일부 기능에 대해 국외 전환 가능성을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반도체 정책과 클라우드 정책을 따로 보면 안 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를 잘 만들어도 그 반도체를 돌릴 데이터 센터와 전력통신 인프라가 취약하면 경쟁력은 결국 깨집니다. 최근 미국이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과 해외 투자 조건을 더 강하게 검토하는 흐름도 계산 자원과 데이터 센터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공공 서비스와 금융, 산업 제어 시스템처럼 절대 멈추면 안 되는 영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호해야 합니다. 모든 걸 한 번에 완벽하게 지키려 하면 비용만 커지고 실행이 느려집니다. 정말 먼저 지켜야 할 기능부터 계층적으로 나누고 그 기능부터 분산복제 전환 체계를 만드는 게 더 낫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앞으로 중동이나 유럽, 아시아에 데이터 센터를 짓더라도 예전처럼 단순한 확장 논리만으로 접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아마존은 유럽에서 미국 본체와 더 분리된 주권형 클라우드를 내놨습니다. 이건 단순 서비스 출시가 아니라 법적 통제와 운영 구조까지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의 경쟁은 단순히 더 큰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더 안전하고 더 독립적이며 더 빨리 복구되는 데이터 센터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보여준 건 아주 단순합니다. 인공지능은 생각보다 훨씬 물리적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것은 전쟁에서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승자는 인공지능 모델을 하나 더 잘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전쟁이 나도 충돌이 나도 서비스를 계속 돌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기업과 국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빠른 인공지능만 원할까요? 아니면 살아남는 인공지능 인프라까지 같이 설계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앞으로 진짜 격차는 여기서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